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책 속의 행복한 글 코너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마리서 피오가 집필한 얼티메이트 컨피던스를 이수경님이 번역한 평생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입니다. 자신의 본래 능력보다 많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진정한 자기 모습에 다가서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믿음을 찾아내 마음에서 몽땅 내쫓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는 곧 인간의 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신 내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하면 부적절한 역할 모델과 잘못된 조언 및 믿음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이 사라지면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부정적인 믿음과 습관 버리기.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믿음에 질문을 던져보라. 왜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고통과 즐거움을 어디에 연결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당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감, 성취에서 성공 혹은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그 선택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당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이나 특정 상황을 피하려 드는 것을 고통과 연결하고, 목표를 이루는 삶 혹은 높은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즐거움과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실패했을 경우의 쓰라림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었을 경우의 만족감을 상상하며 움직여야 한다.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리 없다. 단지 노력하는 데 실패할 뿐이다. 마음에서 실패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를 고통과 연결하지 않게 된다.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바꿔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 믿음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일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반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결국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게 되고 마침내 찾아낸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세상 사람 모두가 부정직하거나 비열하다고 믿고 어딜 가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보라. 그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거나 착하다고 믿고 그 증거를 찾아보라. 당신은 두 경우 모두 그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거를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이 믿음을 바꾸면 온 우주가 그 변화된 믿음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억하라.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대신 도움이 되는 것, 주저앉고 웅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오래된 분노와 상처를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는 까닭에 불필요하게 미래까지 오염된다. 과거를 놓아주고 용서하라. 특정한 경험을 얼마나 지혜롭고 정직하게 받아들여 대처하는가와 특정한 상실의 경험을 얼마나 잘 슬퍼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죽음, 상처, 거절 같은 경험을 마음속에서 잘 해결하지 않고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제때에 제대로 표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 내면에 남아 고통을 준다. 용서하고 놓아주고 벗어나라. 자존감을 높여 행복해져라.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놓아주기다. 오래된 분노와 상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용서하라. 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다. 과거를 놓아야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상처 입은 적이 있는가? 여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24년간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지 확실하게 깨달았다. 가능한 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실제 모습과 결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았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사랑한다면 상대방은 머지않아 당신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아름답고 예뻐서 사랑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퇴색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변 사람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욕구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본능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생존과 안정은 소속감과 연결되어 있다. 가령 누군가와 함께 시소 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상대방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면 당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상대방은 당신과 동등해지기를 원한다. 이때 상대방의 균형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을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려 시소의 역학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이 시소의 낮은 위치로 내려오길 바란다. 그래서 자신이 당신보다 더 낫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근사하게 치장하려 든다. 당신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 이야기겠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하군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한다면 난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다. 열쇠를 갖고 나가지 않았던 나는 크게 당황했고 한참 동안 집 밖에서 오들오들 떨어야 했다. 물론 이후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내면의 목소리는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지 마.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마. 무엇을 꼭 기억해 라는 말로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바보, 돌대가리, 멍청한 패배자 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믿음이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라. 발전하고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임을 깨달아라.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아기들은 실수를 저지를 때조차 자신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내면의 비판의 목소리가 아예 없다고 상상하고 자기 비판을 중단하라. 비판의 목소리를 끄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육체적 행동은 하나도 없다. 다만 자존감과 자신감을 해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싹둑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비판적인 목소리의 볼륨을 0으로 맞춰라.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나 친구가 매일 당신의 잘못 혹은 단점을 지적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요리하는 동안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요리를 다 망치고 있잖아 라고 하거나, 당신의 옷차림을 보고 패션 감각이 전혀 없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입은 거야? 라고 하면 당신의 기분이 어떨까?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엉망이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당신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한다. 또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더욱 유익한 대답이 돌아온다. 다음에 제시하는 예처럼 부정적인 진술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바꿔라.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라는 질문은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 바꾸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는 문장은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질문을 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더 나은 질문을 하라. 왜를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삶이 180도 달라진다. 작고 간단한 변화지만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그가 들어가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로 여기에는 자랑스러움이나 친밀함 같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 수줍음, 그 두려움, 그 미루는 버릇이라고 표현하면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기도 한결 쉬워진다. 뭔가 실수를 했다면 내 실수라고 하지 말고 그 실수라고 하면 된다. 이처럼 지시어도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어 앞에 놓는 부사나 형용사는 더욱더 그렇다. 부사나 형용사는 감정을 강화시킨다. 형편없어 보다 완전히 형편없어, 끔찍하게 형편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해당 상황이 형편없다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멋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멋있어, 끝내주게 멋있어, 미치도록 멋있어 라고 말하면 마음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승진하고 싶어.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게 꿈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성공할 능력도 가능성도 별로 없어. 성공은 내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과 조건에 달려 있어. 무언가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기만 하는 것은 그것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 밖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언가 원하는 대상 혹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거나 꿈꾸지 마라. 어떤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면 난 이걸 원하지만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메시지를 두뇌에 보내는 셈이다.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하면 당신의 두뇌는 성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들 대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으로 말하라. 그러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생각한다. 글로 적으면 현실로 이룰 수 있다. 가급적 자세한 계획을 기록하라. 글로 기록하면 무의식 속에 계획을 각인시키게 된다. 의욕을 고취시키고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목표를 글로 써서 매일 쳐다보라. 천재 테니스 자매인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목표를 성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적어보라. 그 목록이 길수록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도 강해진다.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많을수록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이뤄야 한다는 열망도 강해진다. 그만큼 강한 동기도 느끼게 된다.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적어라.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대부분 내면에 존재한다. 지금 행동하라. 전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라. 자신을 믿어라. 내면의 걸림돌을 치워버려라.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당신과 많이 다르지 않다. 당신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하기 싫거나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고 꿈까지 포기해버린다. 집에 난방도 못할 만큼 궁핍했던 조앤 롤링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모델인 크리스 가드너는 파산으로 집을 잃은 데다가 어린 아들까지 돌봐야 하는 처지에서 주식 중개인에 도전했다. 내가 상담한 어떤 고객은 체육관 등록비가 없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운동기구 삼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훈련했다. 또한 영국 스타 발굴 프로그램인 브린스턴 갓 탤런트에서 3위를 차지한 댄스 그룹은 전신 거울이 있는 연습실을 구할 돈이 없어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춤 연습을 했다. 자신감은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 태도와 마음과 비판, 그리고 언어, 목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자주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 사랑은 늘 나와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칭찬의 댓글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